네, 이번 시간에는 자바에서 예외에 대한 내용과 이 예외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방법, 예외 처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인터페이스에 대한 어려운 개념을 공부하신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 예외 처리는 여러분이 조금만 사용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중요한 내용들만 뽑아가지고 설명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예외라는 개념을 저희가 좀 알고 가야 되는데요. 이 예외라는 내용은 바로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에러입니다. 자, 근데 이런 에러가 발생하면 사실 프로그램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프로그램 자체가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 에러를 최소한으로 발생을 시키고 없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제 프로그래머의 하나의 역할이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이 에러라는 게, 예외라는 게요, 생각한 것만큼 내가 완벽하게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하시더라도 사실 완벽한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서 나도 모르게 이 에러라는 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자, 아마 여러분들 MC 도널드 같은 데 가셔서 메뉴를 기계를 통해서 주문하실 때 가끔 겪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막 누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갑자기 에러가 딱 발생하면서 프로그램이 꺼지는 이런 경우들을 좀 본 적이 있으시죠? 자, 바로 그런 문제가 예외가 딱 발생하는 순간 정상적으로 돌아가던 그런 프로그램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멈춰버린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실 이 예외 처리라는 거는 에러가 발생하더라도 그렇게 멈추지 않고 정상적인 흐름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예외라는 건 사실 어떤 종류로 나누어지는지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로 이런 에러의 종류에는요, 컴파일러 체크 예외와 실행 예외라는 두 가지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자, 이 컴파일러 체크 예외라는 거는 쉽게 생각해서 저희가 건들 수 있는 에러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프로그램 내부에서 발생되는 에러가 아니고 외부적인 것들, 프로그램 자체 문제가 아닌 외부적인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문법상 잘못 적은 것들, 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가 문법을 잘못 적은다면 자바는 친절하게 빨간 줄로 자, 무엇이 잘못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알려주죠. 네, 바로 이런 예외들의 종류, 바로 컴파일러 체크 예외, 컴파일 직전에 발생하는 그런 예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실행 예외라는 게 있어요. 바로 문법상에는 아무 문제는 없지만 이거를 여러분이 실행시키면 발생되는 에러가 바로 실행했을 때 발생하는 예외인 실행 예외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완벽한 프로그램이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실행 예외에 대한 내용을 잘 해결하고 에러가 발생하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예외가 발생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저희가 코드로 한번 살펴볼 겁니다. 프로젝트를 하나 새롭게 만들까요? 네, 자바 프로젝트 14라고 하겠습니다. 패키지로 이름은 exception try catch라고 만들어 줄게요. 자, 여기에는 클래스로 try catch ex0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예외의 종류를 한번 확인하고 예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int
i는 10이고요. int j는 0입니다. 자, 10 i 더하기 j 그리고 뭐 i 나누기 j 자, 그 다음에 i 뭐 곱하기 j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를 실행하시는 순간 결론적으로 10이라는 출력문은 떴어요. 자, 근데 그 다음 바로 여기서 에러가 발생을 한 거죠. 자, 바로 이렇게 되는 순간 프로그램은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되고 이 자바에서는 바로 아래쪽에 어느 부분에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그 위치와 에러에 대한 내용을 출력을 해줍니다. 지금은 이렇게 에러 코드가 간단하지만 나중이 되면 당연히 이 에러 코드는 엄청나게 길어질 수도 있어요. 바로 연쇄 발생을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딱 이런 에러가 발생했을 때 첫 번째 줄을 확인하고 아, 이런 에러구나. 에러의 종류입니다. 자, 그리고 에러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쪽을 보시면 자바 12번째 줄에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거를 확인하고 여러분은 수정하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복잡해지셨을 때도 이런 거를 찾아서 여러분이 수정할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사실 이런 에러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것만이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에러의 종류가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에러가 발생했을 때 저희는 그 에러에 대해서 잘 넘겨주도록 처리하는 게 바로 예외 처리라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예외 처리 방법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볼까요? 자, 자바의 기본적인 예외 처리 방법입니다. 바로 try catch 구문인데요. 자, 아래쪽 그림을 한번 보죠. 저희가 작성하는 모든 코드들은 바로 이 try catch 구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try라는 구문 안에는 여태까지 작성했던 코드 작성 영역입니다. 자, 그리고 catch라는 블럭은요, try 구문 안에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 실행되는 처리 영역이에요. 자, 만약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이렇게 try catch 구문으로 묶어 주셨을 때 try 구문 안에서 에러가 발생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catch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고 catch 블럭 자체를 실행한 다음 정상적인 흐름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하지만 try 구문 안에서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try 구문을 실행하고 바로 catch 부분을 뛰어넘어서 정상적인 흐름으로 넘어가게 돼요. 자, 그러니까 저희는 뭐 어떤 코드를 작성하던 간에 try catch 부분으로 잘 묶어서 처리를 해주시는 게 뭐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바로 첫 번째 예외 처리 방법이 이 try catch 구문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작성했던 코드가 에러가 발생하더라도 잘 넘어갈 수 있게끔 try catch 구문으로 한번 처리를 해볼까요? 자, try 블럭이 나오고요. 그 뒤에는 catch 블럭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저희 작성한 이 에러가 발생할 것 같은 코드를 try 구문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줘요. 자, 그리고 catch 소괄호 안에는 예외를 처리할 수 있는 예외에 대한 클래스 타입이 들어갑니다. 자, 일단 저희는 exception 2라고 해볼게요. 자, exception이라는 이 타입 자체는 어떤 예외든지 다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예외 클래스입니다. 자, 아직 100%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 모든 예외를 다 처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죠. 자, 예외 발생 시에 해당 예외를 처리할 수 있는 자, 예외의 클래스 타입이 catch 뒤에 선언이 됩니다. 자, 그리고
exception은 모든 예외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바로 이 문장을 여러분이 버릇처럼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catch 부분 안에서는 저희가 예외 처리할 문장을 하나 넣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행을 한번 해보죠. 자, 분명히 예외는 발생을 했어요. 바로 이 부분에서겠죠. 자, 이렇게 예외가 발생하자마자 바로 어느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나요? 캐치 영역으로 이렇게 점프 뛰어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캐치 부분을 실행하고 정상 흐름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바로 아래쪽에 있는 이 구문이 뜨게 된 겁니다. 자, 어려우신가요? 전혀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보고 넘어갑시다. 자, 그럼 만약에 이 텍스트는 출력될까요? 자, 실행을 해봤지만 실행되지가 않습니다. 네, 당연히 여러분이 흐름을 한번 보면 아시겠지만 예외가 발생하는 즉시 이 자리에서 캐치 영역으로 넘어가게 돼요. 바로 요 아래 구문은 뛰어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바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텍스트는 예외 발생 시 출력되지 않습니다. 자, 가장 간단한 예외 처리 방법이었습니다. 당연히 뭐 다른 코드를 또 예외 처리하겠다면 저희는 try catch 구문으로 그거를 묶어 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럼 동영상이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 일단 가장 기본적인 구문만 여기서 보고 이 try catch 구문에서 파생되는 부분들은 다음 수업에서 이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